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장도 다소 좀 아리송하다, 헷갈린다 이런 표현들을 시장을 두고 많이들 하시던데요. 과연 어떤 부분에서 이런 궁금증들이 생겨나는 건지, 그리고 현재 유가증권 시장은 또 0.8%까지 오히려 더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클럽 김정수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지금 약 40여 분 보셨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도주 핵심 키워드와 경기 민감주 이 순환 장세다. 그래서 주도주의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백신에서 촉발된 이 바이오 CMO 관련된 업체 또는 화이자 관련된 주식들이 이번 시장의 어떤 수익 중심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으로 분류되었던 이런 주식들이 바이든 시대에 좀 양대 산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화이자 관련된 그 데이터 발표하고 나서 그동안 경기 민감주들 대표적으로 뭐 서비스업, 그다음에 뭐 항공주, 여행주, 뭐 카지노 이런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는 뭐 자동차를 비롯한 뭐 금융주까지 좀 동참을 하면서 이게 우리나라 시장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해외 시장도 함께 좀 급등한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주도주들에 대한 이 핵심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경기 민감주 사이에서 좀 순환매가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서 말하는 핵심 키워드는 이 코로나19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신재생, 그리고 오늘장에서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의 순환매 이렇게 압축을 해주신 건데요. 그러면 오늘장에서 이들 중에 또 주목받는 종목군들이 있고 또 신재생은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또 체크포인트 뉴스 새로 나온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일단 해외 쪽에서 이 화이자 백신 나오고 나서부터 눈에 띄는 이 흐름들이 좀 있는데요. 이걸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기존에 이 언택트 관련된 수혜주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좀 많이 했었던 이제 넷플릭스 관련된 주식들이 특히나 이번 구간에서 약세 흐름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시장에서 넷플릭스 같은 주식들도 보면은 다우지수에 비해서 이제 현저하게 좀 약해진 흐름, 그다음에 나스닥에 비해서 훨씬 더 약해진 흐름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존 같은 주식들도 기존의 주도주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금이 좀 쏠렸던 이들 주식군에서 자금이 이탈되는 형태가 좀 눈에 띄게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도 이제 주도군에서 좀 탈락되는 형태의 흐름이 이번에 좀 나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코로나 관련된 요 화이자와 관련된 내용 나오고 나서부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그동안 이제 이 똑같은 IT 반도체 섹터에서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주식들이 오히려 이제 IT에서는 훨씬 더 강하고요. 이게 우리나라 주식으로 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뭐 카지노 같은 업체들도 라스베가스 현지 같은 데서 급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항공주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보잉사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반도체라고 하더라도 엔비디아처럼 요번에 코로나19 관련되어 가지고 그 상대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섹터들은 오히려 가격 조정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램 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 미중 문제 때문에 좀 그 약세 흐름을 보였었던 이 램 리서치 같은 주식들이 최근 들어서 11월 달 들어서 오히려 엔비디아보다 더 강해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시장에도 저는 연동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경기 민감주 쪽의 순환매가 좀 확장되는 국면을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도주들에서도 자금이 분명히 이동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격 조정은 분명히 나타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풍력 관련된 주식들 CS 윈드, 이걸 지금 뭐 풍력 관련된 섹터로 모르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 이런 주식들을 지금 모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죠. 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명히 트럼프 시대와는 다르게 바이든 시대에서는 수혜를 받을 거라고 아는데 가격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앞으로 정책은 나오겠지만 왜냐하면 숫자가 연동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죽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이격을 축소하는 과정으로 저는 오래 갈 거다. 이 가격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돼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중장기 방향은 이제 상방이긴 하지만 가격 조정이 좀 동반되는 형태의 박스권 흐름을 저는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자, 녹십자가 가격 조정 한 3%의 이 신은 조정이 나올 때 45만 4천 원 막 갔다가 지금 39만 원대까지 추정이 나왔을 때 누가 움직이냐면 녹십자 홀딩스가 치고 가죠. 그죠? 녹십자 홀딩스가. 그러니까 녹십자가 강세였을 때 녹십자 홀딩스가 상대적으로 약했는데 이걸 이제 받아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자금을 누가 받아가냐면 녹십자 랩셀이 최근 들어서 받아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키높이 아닙니까? 그죠? 녹십자 그룹에서 순환매를 돌리는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의 바이넥스 24,000원대, 5,000원대 추천드렸었잖아요. 이게 어제 급등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화이자 관련돼서. 그러니까 이건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이다 이거죠. 그리고 화이자 관련되어서 제일약품, 제일파마 홀딩스 이런 주식들도 지금 계속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장중 변동폭이 11% 급락시켰다가 돌리는 겁니다. 장중 변동폭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돌리는 주식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캐몬 관련된 주식들도 지금 바로 돌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급락 조정이 나왔을 때 다른 바이오제약 쪽에서 순환매를 돌리고 얘네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걔네들이 차익 매물 나오니까 다시 이렇게 돌리는 형태. 그죠? 우리가 며칠 전에 그 셀티론의 강세 흐름이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자금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도주들에 대한 순환매가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시장은 죽는 시장이 아니고요. 판이 커지는 시장인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CMO 다음은 RNA 쪽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넥신하고 제가 올릭스하고 비교를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제넥신하고 그다음에 이제 올릭스하고 보게 되면 DNA와 RNA 방향이 완전히 좀 달라지신다는 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움직이는 주식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19와 관련되어 가지고 뭐 개발한다 아니면 이거와 관련된 백신 진행 중이다 이게 먹히는 게 아니고요. 생산으로 개입이 돼야 돼요. 생산으로 개입이 되거나 숟가락을 얹거나 그거와 비슷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쪽으로 해야만 주가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캐모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주식이 움직이는 이유는 화이자 쪽 관련된 이 이슈보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시야로 위탁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명분이 분명해야 돼요. 바이오제약은 투자를 할 때.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좀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론이 계속 좀 받쳐주는 형태. 죽는 흐름이기보다는 죽으면 살리고 죽이면 살리고 이런 형태의 흐름이 저는 나올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좀 조도주들 쪽에 대한 부분들은 뭐 신재생 쪽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핵심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쪽 순환매를 적극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게 좀 밸류를 계산을 해놓으면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바이오제약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전에서도 뭐 수익 병행과 그다음 이런 순환매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쪽이 하나의 어떤 핵심 이 주도주 키워드고 이거하고 이제 반대 키워드에 있는 주식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제약 관련된 주식들과 그다음에 그 신재생 쪽 친환경 관련된 주식들은 어떻게 보면 좀 정책 모멘텀이나 코로나 백신 이런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건데 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쪽이 반대 극부에 있는 거죠. 저는 이게 그거의 대표적인 게 반도체라고 보거든요. SK 하이닉스 제가 여태까지 뭐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4월달 이후로 한 번도 추천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지난주부터는 얘기를 바꾸잖아요. 이제 하이닉스 투자해야 된다라고. 삼성전자보다 이제 하이닉스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 양산을 발표를 하면서 고객사 납품을 좀 시작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있었어요. 이게 어제. 그죠? 그럼 이게 176단의 낸드가 늘어나게 되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삼성전자가 리드해야 되잖아요. 하이닉스가 리드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쟁사인 이 마이크론이 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낸드 쪽에 대한 움직임이 빨라진 구조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공급사 측면인 거잖아요. 삼성 뭐 전자라든지 그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키옥시아 이런 업체는 공급하는 업체 아닙니까? LG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낸드에서 이제 돈 벌기보다는 공급하고 있는 업체 쪽에서 기술력을 이제 좀 쌓아서 이제 경쟁사를 좀 압도하거나 따라가겠다 이 전략이거든요. 그러려면 수요 측면에서의 회복이 나오는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LG 마이크론이 뭐 176단 가서 단추를 높여서 적중성을 높이니까 당연히 소재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매스가 붙어질 수 있거나 실제로 늘어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거는 전방업체들이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공급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공급의 어떤 이 기술력을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한 거냐면 어떤 가격을 협상을 하려면 공급하고 수요가 맞아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뭘로 보는 거냐면 반도체의 재고량이 감소하고 있느냐, 증가하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문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쌓아놓는 이 재고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2분기 때 실적 발표할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2분기 실적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요, 컨퍼런스 콜에서 디램하고 랜드 쪽이 4주에서 5주였어요. 5주 이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벌써 2.5주하고 3주, 3개월 사이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초호황 시기가 보통 1주에서 한 2주 정도 사이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2.5주에서 지금 3주까지 들어왔다는 얘기는 3개월 사이에 이건 주문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이거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구조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반도체를 좀 투자해야 되는 좀 이유가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OLED나 반도체를 좀 이야기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한 11월 지금 뭐 중순까지 좀 올라왔는데 이제 11월 중순 정도 되면 이제 둘째 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뭐 그 화이자에 의해서 이제 모더나나 이런 업체들 데이터 발표를 할 거니까 이 CMO 다음 RNA 관련된 주식들의 순환매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 관련되어서 이제 저는 이제 좀 투자할 때가 이제 하반기에 올수록 되지 않나. 저는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재고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시그널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좀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